자,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자, 녹화가 맞죠? 조금 전에 수업했던 문제여서 하겠습니다.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업을 어디까지 했었더라? 볼까요? 오케이. 이거 했나요? 자,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오케이. 했고, 자, 논리연산 이걸 했었죠? 쌍방 조건에 관해서 지난번에 했었고요.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했고, 오케이. 합성 명제에 관해서 예제 2-8을 했었고, 자, 3개짜리도 했었나요? 오케이. 이거 했나? 왜 이리 내가 정신이 없지? 자, 일단 3개짜리 할까? 3개짜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명제 2-9 같은 경우 PQR이 명제일 때 다음에 합성 명제에 대한 진리표를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사용되는 명제가 몇 개?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것. 그래서 먼저 진리표를 그릴 때 P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Q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R에 해당하는 진리 값을 이제 써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P, Q, R 3가지의 명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 수는 8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먼저 P에 대해서 4가지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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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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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Q에 대해서 T, 그 다음에 F, T 있고 F, 그 다음에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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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이런 식으로 8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찾고자 하는 명제가 있을 때 합성 명제의 순수를 잘 기억하게 되면 먼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앞선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Q랑 R에 대해서 논리 곱에 대한 진리 값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Q하고 R이기 때문에 이제 TT가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T고 논리 곱은 언제 참이라고 그랬죠? 동시에 참일 때만 참이니까 여기 있으면 T고 그 다음에 다 F, F, F 될 것이고 여기서 동시에 되는 거 T가 있고 나머지 다 F, F, F가 되겠다. 자, Q, N, R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P랑에 대한 합성. 여기 있는 명제랑 여기 있는 명제랑 뭐라고? 논리합이죠. 논리합은 언제 각각의 명제의 진리값이 무엇일 때 논리합의 진리값이 참여된다고 그랬죠? 적어도 하나가 T가 있을 때. 여기 T 있고 따라서 T 있으니까 T가 되고 이런 거 T가 되겠죠? 여기 있는 T랑 여기 있는 다 T가 되겠네. 그 다음에 F랑 T가 있으니까 T가 되고 그 다음에 false가 되겠고 false가 되겠네. 따라서 이것에 관한 이 합성 명제에 관한 진리표를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그 다음
명제 2-10을 보게 되면 명제 P를 날씨가 춥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Q 명제를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각각의 명제들을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지난번에 했던 것 같다. 그죠? 일단 1번은 날씨 붙어 있으니까 부정을 취하면 되죠. 날씨가 춥지 않다. 그 다음에 P and Q 같은 경우 그리고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날씨가 춥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 그 다음에 논리 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or 또는 이거나라고 표현하면 되죠.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온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뒤에 부정을 Q에 대한 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을 한다 치면 비가 오지 않는다 되겠죠.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2-11번 다음 합성 명제를 단수 명제들로 구분하고 진리표를 이용하여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자, 4-3은 t이고 and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명제 하나를 쓰면 4-3은 t다가 p가 되고 그 다음 q에 해당하는 놈이 뭐가 된다? 뒤에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7은 9가 되니까 자, 이 놈이 지금 참이고 4, 7, 28이 false가 되겠죠?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되겠다? 진리, 논리 곱이니까 and가 돼야 되는데 tf에다 and를 취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로봇의 결과는 f가 되겠죠. 자, 같은 방법대로 2번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논리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제 여기 있는 명제 P면 Q 임플리케이션을 한 형태로 조였을 때 P면 Q이라고 조건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충분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합성 명제 세 가지를 우리가 새로 언급할 수 있는데 역이라고 하는 것, 주어진 조건 명제에 대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이라는 말은 순서가 바뀐다는 말이겠죠. 순서가 바뀐다는 말은 뒤 앞에 있는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꾸라. 다시 말하면 Q이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P로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역. 가정과 결론. 다시 말하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순서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역이라고 그러겠다. 주어진 명제에 대해 합성 명제에 대해서 조건 명제에 대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 필요 조건을 바꿔라. 이걸 바꾸게 되면 Q가 앞으로 오고 P가 뒤로 가겠죠. Q이면 P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라고 그러겠다. 그 다음에 이 inverse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것에 관해서 대우라고 이야기하죠. 아닌가? 오케이. 앞에 있는 충분 조건을 부정을 취하고 뒤에 있는 결론 부분 즉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놈에 대한 인버스 네거티브를 취해서 이면 조건을 취해 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E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고 그다음 Q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서 조건을 작성한 것을 주어진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E라고 한다. 자, 대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 부분을 서로 바꾸는데 P를 뒤에 있는 부분은 5대 부정을 취하고 뒤에 있는 결론 부분을 앞으로 가정 부분이 오는데 어떻게 취하겠다? 부정을 취하겠다. 따라서 P면 Q에 대한 not Q이면 not P 이렇게 형태로 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대우에 있는 명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대해서 자 P면 Q에 대해서 역을 취하게 되면 자 앞뒤 자리 바꾼 것 요놈에 대해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놈의 앞으로 부정 취하고 앞에 있는 놈을 뒤로 취하고 요놈에 대해서 대우 취하는 것은 뒤에 있는 놈을 부정을 취해서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놈을 어떻게 부정을 취해서 뒤로 오게 한 것을 요 명제에 대해서 대우, 요 명제에서 대우 얘랑 어떤 관계였다? 역관계였다.
따라서 또 서로 간에 이쪽은 다 어떤 관계에 있다? 이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라는 명제에 대한 진리값들이 있고 Q에 대한 명제 진리값이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네 가지 명제, 원래 주어진 조건문에 해당하는 명제,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역, 그것에 관한 이, 그것에 관한 대우가 있을 때 어떤 놈들이 서로 간에 이제 진리표 값들이 같을까?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진리표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같은 값을 갖게 될 때 주어진 명제들끼리 어떤 관계에 있다? 동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치 관계에 있다는 말은 진리값, 진리표에 있는 테이블의 진리값 자체가 다 동일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두 명제는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하겠다. 자, 그러면 P에 대해서 진리값, Q에 대해서 진리값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 역, 이, 대우에 대한 진리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P에 대한 부정, not P에 대해서 진리값을 찾으면 원래 TT라고 그랬으니까 FFTT, 그 다음에 not Q는 T면 F, F면 T, T면 F, F면 T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명제, 주어진 명제가 언제 참인지 볼까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진리값을 찾게 되면 P면 Q이라는 참이라고 그랬고 T가 F이면 요놈도 요놈이 거짓이라고 그랬죠. 이제 준다고 했다가 안 준 경우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되죠? 참이 되겠죠. 자, 역 같은 경우는 볼까요? 역에서 보게 되면 역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랬죠?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니까 앞서 가정 부분에 해당되는 놈이 요 놈이죠. 요 놈을 이렇게 보냈을 때 Q이면 자 이렇게 보냈을 때 참일 때 참이라고 해놓고 거짓으로 되는 경우만 뭐가 된다? 거짓이 되고 요 경우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참이 된다는 거. 자, 이에 관해서 하게 되면 자, 이는 뭐냐면 not P이면 Q이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T인 경우이면서 F가 되는 경우. 요 경우만 F가 되고 어떻게 되나? 잠깐만 봅시다. 볼까요? not P가 요거 아니에요? 요거죠. T이면서 미안합니다. 2라고 하는 것이 not P, not Q니까 어떻게 되는 거였죠? not P면 not Q.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가 된다? 3이면서 거짓되는 경우, 요 경우만 뭐가 되겠다? 요 경우만 여기서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참이 되겠다. 자, 대우 관계를 보게 되면 not Q이면 그 다음에 not P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참일 때 요것에서 거짓이 되는 경우 이럴 때만 F가 되고 나머지는 참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구해봤는데 각각의 진리값을 구해봤다는 것이죠. 구해보니까 명제, 역, 이, 대우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주어진 원래 명제랑 그 다음에 대우랑 보게 되면은 진리표에 있는 진리값들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얘랑 다시 말하면 얘랑은 같은 명제라고 파악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역 부분과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진리표에 있는 진리값들이 다 TT, FF, GT 같으니까 얘랑 어떤 관계에 있다? 같은 진리값을 갖는다. 따라서 명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우 관계에 있는 것들은 얘랑은 서로 같은 명제다. 그리고 얘랑도 대우 관계에 있으니까 같은 명제다라고 파악을 해주고 자 이게 왜 좋으냐면 P면 Q라고 하는 요 명제를 참인지를 나중에 증명할 때
이 증명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면은 요놈이 참이라고 보여줘야 될 때 그것이 순차적으로 좀 증명하기 힘들다면 요 대우를 우리가 대우 명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이 관계식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즉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논리 진리표를 보고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대우 명제의 증명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우 관계를 이제 이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서로 관계 중에서 주어진 조건문의 명제가 있을 때 무엇이 여기고 무엇이 이가 되고 무엇이 대우 관계에 있는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주어진 명제랑 대우의 관계에 있는 명제랑 어떻게 된다? 진리표에 있는 진리값들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동치 명제라고 이해하겠다. 자, 예제 2-12를 한번 볼까요? 예제 2-12를 보게 되면 명제 Pmin Q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면 소풍을 간다. 자, 이런 명제가 주어지다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없고 이것만 주어졌다고 치면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조를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장이 몇 개로 구성되는지 파악해야 되고 가운데 쭉 읽다 보면 날씨가 맑아지면이 들어가 있죠. 이 면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이면 따라서 앞에 P면 Q, 이다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이 P인가? P는 날씨가 맑아진다. 그 다음에 Q는 뭐가 된다? 소풍을 가다. 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 대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뭐라 그랬죠? Q이면 P라 그랬죠. 그래서 소풍을 가면 날씨가 맑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이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not P이면 not Q이다라고 했으니 not P가 뭐가 될까? P가 날씨가 맑아지면이니까 요놈을 부정을 취하면 날씨가 맑지 않으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대우 관계에 있는 것은 뭐다? 대우 관계에 있는 놈은 색깔을 파랗게 할까? 부정을 P면 Q에서 요놈의 부정 not Q이면 not P다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not Q에 해당되는 놈이 뭐가 된다? 소풍을 가지 않으면 그러겠다. 날씨가 맑지 않다. 맑아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명제에 대해 네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2.3절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합성 명제에서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들의 진리값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볼까요? P이면 Q이다 해서 또는 PQ에서 P가 우리가 나눌 때 T냐, F냐 경우수로 나눴잖아요. 요놈이 T든 F든 상관없이 뭐가 된다? 항상 그 주어진 합성 명제가 물론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주어진 합성 명제가 어떻게 된다? 진리값이 항상 참인 명제 합성 명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항진 명제라고 부르겠다. 항진 명제, 항상 참이다.
합성 명제에서 그 명제가 안에 있는 단수 명제들의 그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 진리값이 참이니 거짓이니 구분할 필요 없이 항상 뭐가 되겠다? 진리값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명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모순 명제, contradiction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지 명제, 모순 명제. 그러면 뭐가 항지 명제이고 뭐가 모순 명제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항상 참인 경우. 자, 그럼 합성 명제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P라는 명제가 단수 명제가 있고, 그 다음에 not P라고 하는 단수 명제가 있고, 이런 걸 대해서 합하겠다. 합성 명제. 논리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 명제 하나 구해 볼게요. 자, 요놈이 P의 명제 P에 대해서 명제 P의 진리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의 진리값이 항상 참이 되는가를 파악해보자. 자, 그렇다면 먼저 P, 그 다음에 not P 이런 걸 합해라고 그랬죠? 자, P가 합성 주어진 단수 명제 P가 참일 때 거짓일 때 생각해 본다면 not P는 P에서 나올 거니까 T일 때 F가 될 거고 F일 때 T가 될 거고 자 이제 요놈에 뭘 한다고 그랬죠? 합성 명제, 논리 합을 구한다고 그랬죠? 논리 합은 앞에 있는 명제랑 뒤에 있는 명제의 명제 진리값이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모두가 참이다. 전체 합성 명제는 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T가 있으니까 참이고 그 다음 요놈이 뒤에 T가 있으니까 참이 되겠네. 뭐가 되겠다? 항상 T로 나왔으니까 이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된다? 논리 합은, 논리 합은, 합에 대한 합성 명제는 항진 명제가 되겠다. 반대로 고배 같은 경우는, 자, 항상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 그랬으니까, 보게 되면 둘 다 참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TF니까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F, 둘 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F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논리 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명제는 합성 명제는 항상 모순을 일으킨다. 따라서 모순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여러분들 합성 명제네. 합성 명제니까 관심사는 뭐냐면 요놈이 모순 명제인지 그 다음에 항진 명제인지를 파악해보자. 어떻게 파악하면 되죠? 요놈의 무엇을 구하면 되죠? 진리표를 구해야 되고 진리표에서 모두가 다 T가 나오면 뭐가 된다? 주어진 명제는 항진 명제가 될 것이고 주어진 논리 값들이 진리 값들이 뭐가 되냐면 다 F가 나온다면 뭐가 되냐면 이것이 주어진 원래 명제가 주어진 합성 명제가 뭐가 되겠다? 모순 명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순 명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첫째 진리표를 먼저 만들어 볼 것. 진리표를 찾아서 그 값들을 파악해 본다. 다 T로 구성되어 있으면 항진, 모두 다 F로 구성되어 있으면 모순 명제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일단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 명제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를 봅시다. P도 있고 그 다음에 Q도 있어야 될 거고 P, Q 합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요놈에 대해서 부정을 취한 거 not, P, Q 4개가 필요하겠네요. 하나, 두 개, 세 개, 4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4개가 필요했네. 이것은 왜? 물론 여기 하나 더 있겠네요. 곱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5개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5개가 필요하겠다. 자, 먼저 주어진 단수, 출발하는 단수 명제가 몇 개? P하고 Q 종류가 다른 게 2가지 있으니까 PQ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따라서 TT, FF, 그 다음 TF, TF 이렇게 놓습니다.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지 말고 두 가지 종류에서 두 가지 명제에서 나올 수 있는 TF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PNQ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P컵Q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컵에 대해서 부정을 취했으니까 이걸 뒤집으면 되죠. FFF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관심사는 뭐냐면 요놈과 요놈, 그다음에 엔드죠. 얘랑 캡이잖아요. 캡. 교집합이라 해서 놓여있고 동시에 T 초록 색깔 할까? T, F 동시에 T냐? 아니죠. 그 다음에 F랑 F 아니죠. F랑 F 아니죠. F랑 T 아니죠. 따라서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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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모두 다 F가 나오네. 따라서 찾고자 하는 합성 명제가 뭐가 되겠다? 모수 명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논리적 동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명제 P이면 Q의 쌍방 조건이 항진 명제이며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또는 Q이면 P이다가 서로 항진 명제이며 항상 참이 되면 P라 명제랑 Q라 명제가 뭐가 되겠다? 논리적으로 동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이다 랑 Q이면 P이다가 and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죠.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여기에 뭐가 되느냐면 P 쌍방 조건이 될 거고 이것이 항상 참 항진 명제가 된다는 말은 얘랑 가는 거, 얘랑 가는 개수로 동일하다는 말일 거고 다시 말하면 원래 주어진 명제 P라는 명제랑 Q라는 명제는 동일한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치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쌍방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고 쌍방 조건의 진리 값들이 모두 다 T 어떤 경우에도 네 가지 모두 다 경우에도 결과가 다 T로 나올 때 쌍방 조건이 항진 명제가 되네. 그러므로 P란 단수 명제랑 Q랑 단수 명제는 논리적으로 동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잡한 명제를 좀 더 간단한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 동치 관계인 것을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수식 계산할 때 그 인수분해 혹시 기억납니까?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곱하기 형태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즉 모든 항등식의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x에 관해서도 항상 만족하는 것이 항등식이었죠.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왜 항등식을 이용할 거냐면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주어진 명제가 여러 개의 합성해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더라도 쭉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뭐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좋겠죠. 그러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주어진 복잡한 명제랑 동시 관계에 있는 간단한 명제로 바꿔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논리적 동치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를 간단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 예를 한번 볼까요? 이 놈도 합성 명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합성 명제 하나가 있는데 이 명제랑 이 명제가 논리적 동치임을 보이라는 문제를 받았다고 칩시다. 논리적 동치인 것을 보인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것을 R이라 그러고 이것을 S라 그럴까요? R에서 S 쌍방 조건이 이것이
항진 명제임을 보이거나 또는 뭐냐면 R의 R과 S의 진리표의 진리값이 모두 같은지를 비교한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항진명제임을 보여줘도 되고 이 말과 각각의 이제 진리값들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시간 같은 말인데, 자, 보통 두 번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진리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R이라는 명제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S라는 명제를 이렇게 써놨을 때 P에 대한 Q에 대한 진리값들이 어떤 게 되든 간에 그때 각각의 값을 다 구해보고 그 다음 S라고 하는 합성 명제의 진리값도 구해보아가지고 어떻게 되면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을 때 즉 두 주어진 명제가 동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값들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같고 같을 때 두 주어진 명제가 뭐가 되겠다? 동치관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질문. 다 이게 참이 다 모두 다가 t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항진 명제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쌍방 조건이 항진 명제일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과 좀 달리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t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좌우가 즉 앞에 있는 명제의 진리값과 뒤에 있는 명제의 진리값이 같기만 하면 첫 번째 케이스에도 같고 두 번째 경우에도 뭐 F로 갔든 T로 갔든 상관없이 요놈이 서로 같기만 하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여기 있는가 서로 같기만 하면 두 명제가 서로 동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합성 논리 합에 대해서 부정을 취한 것은 각각을 부정을 취한 것에 대해서 논리법으로 연산한 논리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합성 명제가 어떤 관계에 있다? 동치 관계에 있다. 동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겠다? 몇 개 표기하겠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조건 명제는 요거였고 그 다음에 쌍방 조건은 요거였죠. 쌍방 조건이 요놈이 항진 명제일 때 항진 명제가 될 때 표기를 다르게 하겠다. 어떻게? 화살표 두 개 표기로 되어 있는 화살표로 해서 P면 Q이다라고 표기하고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앞에 있는 명제 P라는 것과 뒤에 있는 명제 Q라는 놈이 어떻다? 동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잘 기억을 두도록.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법칙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논리적 동치 관계에는 기본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름은 역등 법칙이라고 해서 자, P랑 논리합, 자기 자신을 논리합으로 연결한 합성 명제랑 원래 주어진 명제랑 어떻다? 얘랑은 같다. 동치다. 자기 자신의 논리법과 자기 자신과의 뭐가 되겠다? 같다. 역등 법칙이라고 그러고 자, P가 어떤 명제인지 상관없겠지만 참이란 명제랑 참이 되는 명제랑 논리합을 취하면 뭐가 되겠다? 항상 T랑 되겠다. T랑 동치가 되겠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P가 T가 되든 F가 되든 상관없이 논리합은
t에 대해서 논리합을 취하게 되면 요놈이 t이기 때문에 이 합성 명제는 항상 참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뭐가 된다? P랑 F랑 합성 명제를 취하게 되면 F랑 논리 합을 구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P가 되겠네.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지워볼까? 두 번째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논리합은 F 논리합에서 뒤에 있는 놈이 F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리값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요것에 영향을 미치겠다. 요것이 뭐다? 원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등 법칙이 만족하겠다. 자, 논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논리법에 대해서는 P가 되겠다. F로 하게 되면 항상 F가 되겠다. 왜? 항상 논리법에서 참여될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동시에 참일 때만 가능한데 뒤에 있는 부분이 항상 F니까 참여될 일이 없죠. 따라서 P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F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와처럼 항등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정법칙이라고 해서 참여 명제에 관해서 부정을 취하면 부정이 되는 거고 부정 명제에 관해서 참여 not를 취하게 되면 참여 명제가 되는 거고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정한 것을 논리 합을 구하게 되면 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논리 있고 부정을 취한 것을 논리법을 취하게 되면 항상 그 F가 되니까 모순 명제가 나오겠죠. 자기 자신의 부정에 부정을 취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중 부정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환 법칙에 관한 거. 논리합, 논리고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쌍방 조건문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조건문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P면 Q이다가 Q이면 P 여기라 그랬죠. 원래 주어진 합성 명제랑 그놈의 역과 서로 뭐가 되겠다? 대우 관계 있나요? 항상 참이 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래 주어진 명제랑 뭐랑? 대우 관계 있는 것만 동치라고 그랬으니까 동치가 될 때 서로 자리 바꿈이 동치가 될 때만 자리 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문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은 뭐 세 개의 명제가 있을 때 연산을 이렇게 하나 이런 순수를 하나 괄호의 순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 나온다는 말은 원래 주어진 명제 합성 명제랑 유도된 합성 명제랑 어떤 관계? 동치의 관계에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제 괄호하는 것이 캡이고 밖에 있는 것이 컵이라면 각각을 컵 취하고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캡으로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컵이 있고 캡으로 각각 연결할 때 캡으로 연결해주고 가운데로 어떻게 된다? 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자, 흡수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P 컵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 그렇죠? P가 있고 P랑 Q에 뭐가 되겠다? 논리법에 대해서 논리합을 취하게 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된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뭐 진리집합, 수로 논리에 따라서 어떤 참이 되도록 하는 영역을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변수들의 집합을 모아서 그것이 무엇보다 크냐 작냐 비교할 때 P면 Q 이런 관계가 될 때 앞에 있는 P면 Q가 항상 참여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자 그와 같이 흡수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보게 되면 봅시다. P면 Q이다가 P에 분명히 속할 거니까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죠? P랑 합집합이랑 뭐가 된다? 교집합 취하면 뭐가 된다? P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 모르는 법칙.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동시가 된다는 말은 요놈의 진리표 진리값을 구하고 요놈의 진리값을 구해서 모든 경우가 다 같게 될 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정에 대한 법칙으로서 모르는 법칙이 있는데, 이때 뭐냐면 나트를 부정을 각각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연산자가 합일 때 캡, 캡일 때 컵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모르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법칙이라고 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요게 왜 갖게 되는지를 한번 보일 수 있겠나? 앞에 있는 명제랑 다시 말하면 P이면 Q이라는 명제랑 not P, Q 요 두 개 명제랑 요놈과 요놈의 서로 동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글로 쓸게요. P이면 Q이더라. not Q, of P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동치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보자. 요 놈이 동치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요 놈의 진리표랑 요 놈의 진리표를 구해보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짜서 한번 유지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진리표를 구하면 되겠지? 자, 진리표를 한번 구해 볼게요. 쭉 가로 긋고 P라는 명제, 그 다음에 Q라는 명제 쓸 거예요. 자, P가 이 명제이기 때문에 이놈이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지?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죠. T하고 F를 가질 수 있죠. 그 다음 F도 T하고 F를 가질 수 있죠. 각각의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되는데, 자, T일 때 이걸 치워야 되겠네. T, F, 그 다음에 F, T, F. 네 가지 경우 나옵니다. 자, 무엇을 물어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 명제, 합성 명제, P면 Q. 자, 앞에 있는 가정 부분이, 자, 안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고만 한 놈이 뭐라 그랬지? F라 그랬고, 나머지는 다 T라고 한다 그랬죠. 맞나요? 자, 이거 하나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해야 되는데, 뒷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필요하죠. 나주 Q가 필요하죠. 자, P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P는 앞에 T, 이렇게 가운데 비워놓을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나주 Q 커피니까 자, P를 그대로 꺼집어볼게요. 여기 있는 P를 그대로 꺼집어오면 T, T, F, F가 되고 자, 필요한 게 뭐라고? not Q죠. not Q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Q에 대해서 not를 취하면 F, T, F, T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논리 합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참일 때만 참, 뭐 틀렸다? F, T. 뭐라? 뭘 잘못 물어봤나 내가? 뭘 물어보는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P면 Q에 대해서 not P 앞에 여놈이 부정하는 거구나. not P 여기 not P 컵 Q가 되는 거 있죠? 오케이. not P 컵 Q. 미안합니다. 나도 헷갈렸네. 뭐 하면 되지 뭐. 다시.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울까? 뭘 물어본다? not P 컵 Q를 물어봐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지워봅시다. 지우고, 이거는 지울 필요가 없네. 무슨 말이냐면, P면 Q에 대한 원래 물어봤던 거고.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다? not P 컵 Q. 가정 부분을 이제 부등을 취한 거네요. 자, 이 부분은 다 새롭게 해야 될 거니까. 오케이. 갑시다. 자, 무엇을 하라고? not P. not P는 P가 TTFF니까 F, T, T 하면 되고 Q는 그대로 쓰면 되나? Q는 그대로 T, F, T, F. 자, 이거 빨갛게 해볼까? 요놈과 요놈의 컵이라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 있으면 참이 되는 거고 이것은 거짓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은 참이 되고 이것은 참이 되겠네요. 따라서 TT 같죠? FF 같죠? TT 같죠? TT 같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이면 Q이다라 뭐랑 동치가 되겠다? not P, 컵 Q가 되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될 거니까 항상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자, 논리적 동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자,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두 명제가 논리적으로 동치 관계에 있는지를 증명해 보자. 입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두 명제에 대한 진리표를 구한다.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두 명제의 진리값이 같음을 증명하겠다. 보여주겠다. 여기서 증명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진리표를 구해서 얘랑 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진리값이 같게 나온다를 테이블만 보여주면 증명한 걸로 서로 간에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명제로부터 논리적 동치관계, 즉 논리적 동치관계의 기본 법칙들, 기본 법칙이 뭐가 있더라? 기본 법칙들이 이런 거, 법칙 이름이 막 있죠?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뭐에서 뭐로 참인 항진 명제들끼리 같은 유도하면 될 것 같고 이 중 문제의 적당한 방법을 선택해서 둘 중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다. 자, 17번 한번 봅시다.
더 모르는 법칙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경우죠. 이용하는 경우니까 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겠네. 다음을 증명해보자. 자, 일단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증명하는 게 간단히 하라 그랬죠. 더 모르는 법칙은 뭐라 그랬죠? 요놈이 동시관계 있는 것을 양쪽으로 두 개로 화살표 각각을 집어넣어서 부등호 취한다고 그랬죠? not p랑 그 다음에 not q에 대해서 not를 취하면 q가 되고 안에 캡이니까 뭐가 되겠다? 컵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뭐가 된다? 요거는 그 모랑 법칙이니까 암산해 볼까? 안에 있는 놈이 not p니까 요 놈을 부등을 취하면 p not q에 대해 부등을 취하면 q 캡 교집합의 end에 부등을 취하면 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된다? p 그 다음에 not q 컵이니까 캡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될 게 뭐냐면 이제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얘랑은 같은 거구나 얘랑 같은 거구나 얘랑 같은 거구나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복잡한 놈이 합성 명제가 P로 깔끔하게 떨어지네? 우리가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뭐, 같다라고 쓰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까? 복잡한데, 일단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 명제, 합성 명제를 봤을 때, 전체에 대해서, 앞에 있는 괄호에 대해서 not가 되어 있고 가운데 뭘로 구성되어 있다? and로 구성되어 있네. 따라서 요놈과 요놈을 나누자. 맞나요? 잠깐만 식을 다시 봐야 되겠다.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전략을 짜기를 가운데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자, 앞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전체에 대해 괄호에 대해서 not가 있으니까 어떤 걸 사용하면 된다? 더 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더 모르간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안에 있는 놈의 부정, 안에 있는 놈의 부정, 그 다음에 캡이니까 컵을 취한 게 더 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하면 not p는 p가 되고 그 다음에 널리 합되고 not q가 되고 그대로 썼죠. 그 다음 위에는 p 컵 q가 있었죠. 그 다음에 캡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중 부중 법칙이라는 것은 뭐가 바뀐 거다? 이 부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사용하면 될까? 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지 없나? p가 있고 p가 있으니까 요로 두 개의 P를 어떻게 하겠다? 밖으로 뽑아내겠죠. 뽑아내는 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사용하겠다. 따라서 P, 여기 컵이 들어가 있으니까 컵을 밖으로 꺼집어내고 가운데는 뭐 캡으로 연결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딱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괄호 안을 한번 유심히 볼까요? not Q랑 and 자기 자신을 부정한 놈이 동시에 참여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Q의 진리값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항상 false가 되죠. 모수 명제죠. 그래서 모수 명제인 F가 나오고 자, 임의의 명제에다가 모수 명제에 대해 뭐 하겠다? 논리 합을 취하게 되면 F에는 상관없이 P에는 논리값을 그대로 따른다 그랬으니까 P가 남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이와 같이 복잡한 합성 명제가 뭐랑 동치가 되느냐면 P에 대해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이란 놈은 뭐 수학도 매한가지고 프로그램도 매한가지고 가능하면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값들로 유도해야 되겠죠? 같다는 말이 뭘까? 여기에서는 동치가 같다는 말이다. 그럼 동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여러 가지 기본 목적을 사용하거나 정 안 되면 그렇게 법칙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뭘 사용하면 돼? 각 스텝별로 넘어갈 때 진리표 구하고 진리표 구한 다음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진리값이 같으면 한 스텝이 넘어간다고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스텝별로 다 이것이 진리표를 만들어서 비교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법칙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쌍방 조건이 P면 Q이다, Q면 P이다 이므로 이것을 PQ 명제와 연산자를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과 이것이 서로 진리값이 같음을 살펴보자. 지난번에 했었죠? 아까. 그래서 P랑 Q랑 쌍방 조건의 경우랑 P면 Q, Q면 P를 동시에 만족한다, AND로 표현하는 거랑 동치인지 아닌지를 비교한다는 것은 진리표를 구해서 각각이 같다, 오케이. 요놈과 요놈이 같다, 오케이. 요놈도 같네, 요놈도 같네. 모든 경우가 다 같기 때문에 요 명제랑 뭐가 되겠다? 동치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추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5절 추론. 추론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래요? 주어진 명제가 참인. 자, 여기서 키포인트. 참인 것들만 가져갈 겁니다. 거짓인 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참인 것들만 가져올 거예요. 어떤 사실이 참이고 참이다. 따라서 새로 나온 것이 참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겠다? 추론이라고 그러겠다. 주어진 명제가 참인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가 떠내렸을 때 요놈이 참인지를 유도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겠다? 추론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한 번 더. 요놈이 참인 것만 이야기한다. 참인 것만 다루겠다. 주어진 명제들, 앞에 주어진 명제들, 요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러 개 있다 그러면 P와 하나를 P2, 나머지 P3, Pn, N개의 전제가 조건 주어졌을 때 묻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고 싶다. 참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추론이라고 그러겠다. 근데 그러한 추론, 뒤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앞에 있는 주어진 조건을 전제라고 그러고 전제는 다 참인 것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묻는 질문, 그놈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추론이라 하는데 이러한 추론에는 그것이 결과가 참일 때가 있고 거짓으로 나올 때도 있겠죠. 증명해보니 결과가. 그래서 결과가 참인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유효 추론이라고 그러고 결과가 추론의 결론이 거짓인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허위 추론이라고 이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추론에는 유효 추론과 허위 추론으로 두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요거 혹시 뭔지 압니까?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을 유도할 때 쓰는 겁니다. 딴딴딴. 그 다음 거꾸로 역삼각형 되면 요 놈은 왜냐 하면
이런 표기예요. 이놈은 이런 뜻이고 이놈은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뭐냐면 전제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전제. 그 다음에 이놈이 결론. 여기가 전제. 이놈이 결론. 따따따 앞부분이 전제, 뒷부분이 결론, 전제, 결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긍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전제가 P가 주어져 있고 P and Q 조건문이 주어졌을 때 Q이다. 요놈이 참이고 요놈이 참일 때 Q도 참일까를 물어보는 거야. 자, 저거 어떻게 보일 수 있지? 어라? 어떻게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죠? 추론에서는 전제가 참일 때, 그 다음에 결론이 참인지 참이라면 유효 추론. 그 다음에 부정인 경우는 뭐라고? 허위 추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것이 참이 된다는 사실을, 결론 부분이 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TP에서 PNQ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P가 전제가 있고 P와 전제 조건이 P, N, Q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Q 이렇게 나눠서 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자 나눠 봅시다. P, Q 다룰 명제가 종류가 두 가지니까 T, T, F, F, T, F, T, F 그 다음 또 뭘 확인해야 되지? 이것도 뭐가 되니까 P, N, P면 Q이다. 합수 명제. 자, 언제 이것만 F고 나머지는 다 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얘랑 얘랑 Q는 Q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봅시다. 전제 조건이 여기 있고 이놈의 전제 조건인데 이놈이 다 뭐가 제대로 빨갛게 표기할까? T가 될 때 전제라고 그랬죠. 자, 여기 있는 이게 P가 있고 요놈이 P는 P면 Q다 있는데 참일 때 요거 동시에 참이었죠. 요거만 관심 있는 거예요. 동시에 참인 경우 뭐가 있더라? 요거 T고 F니까 요거는 관심 있다 없다? 없어. F니까 관심 없고 F니까 관심 없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만 지금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을 때 Q를 볼게요. Q를 보니까 T, F, T, F 요거일 때만 관심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나왔더라? T가 나왔죠. T가 나왔으니까 결론이 참이 되었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추론을 뭐라고 그러겠다? 유효 추론이라고 그러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처럼 만들어지는 추론을 추론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법칙을 긍정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not Q, P면 Q다. 요놈이 참일 때 요놈이 참일 때 not Q도 참이고 요놈이 참일 때 우리가 뭐라고 유도할 수 있냐? not P다라고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여기 3인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얘랑 얘랑 동치 명제가 뭐가 있죠? 동치 명제가 대우를 사용하면 되겠네. not Q이면 not P라는 사실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이 뭐라고?
나트 Q가 참일 때, 그 다음에 이면 뭐라고 된다고 그랬죠? 나트 P가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나트 P가 결국엔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등법칙이라고 그러겠다.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Q이면 R이다 참이 될 때, P에서 Q로 가고, R로 갔으니까 P이면 R 바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P이면 R.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을 3단 논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P 컵 Q랑 나트 P가 둘 다 참일 때,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선언 3단 법칙을 이용해서 Q 자체가 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P랑 Q랑 합, 그 다음에 나트 P. P랑 Q랑 합, 나트 P. 자, P, Q, P, Q 합이랑 나트 Q라고 그랬나? 다시 한번 볼까? 나트 P. 여기 잠깐만요. 나트 P. 자, 봅시다. T, T, F, F, T, F, T, F. 여기가 자, 이 부분에서 언제 P 컵 오케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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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되죠. 자, 그러면 요 놈이 그 다음에 주어진 명제가 뭐라고? 봅시다. 뭘 보여야 되는 거죠? not P라.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해야 되겠네. not P를 구하게 되면 F, F, G, G. 자, 요런 얘랑 전제니까 그 전제가 참인 경우, 둘 다 참인 경우를 볼까? 빨갛게. 얘가 참이고, 그 다음에 얘가 참이고, 얘는 아니죠? 아니죠? 참. 오케이. 요 경우를 따져봐야 되겠네. 요 경우를 따졌을 때 뭘 봐야 될까? 결론에 해당되는 Q의 그때 값을 보니까 뭐가 되겠다? T가 되었네요. 따라서 P, Q랑 나트 P가 전제가 되고 결론이 Q가 되는 이러한 추론이 뭐가 되느냐면 유효 추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법칙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놈의 이름하여 선언 3단 법칙이라고 이름을 하겠다. 자, 그와 처럼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 전제가 주어졌을 때 이 결론이 참이 되는지를 각각 전제가 주어졌을 때 참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효 추론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 따로 연습을 해둬야만 되겠네. 자, 그래서 어느 놈이 전제고 어느 놈이 결론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쓰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놈과 요놈이 전제가 되고 뒤에 놈이 요놈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명제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위의 식에서 사용된 명제는 PQ, PNQ 두 개이다. 따라서 P를 예를 들면 오늘은 비가 온다. Q는 나는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추론식을 대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P이면 Q이다니까 오늘 비가 오면 나는 공부를 한다가 요놈이 P이면 Q이다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P다가 뭐라고? 오는 요놈이 P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줬을 때 그러므로 나는 공부를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비가 오면 나는 공부를 한다. 오늘은 비가 온다. 그렇죠? 오늘 비가 오니까
B가 오면 공부를 한다. 자, 다음 추론이 유효 추론인지 그다음에 허위 추론인지 결정해라.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놈 뭐하고 요놈 구해서. 자, 뭘 비교한다고? 둘 다 참일 때만 따져본다. 따라서 이렇게 요것만 관심이 이때 결론에 해당되는 법. P 값을 딱 봐가지고 요놈 다 봤을 때 둘 다 뭐가 돼야 된다? T가 돼야 되는데 T가 되면 뭐가 된다? 유효 추론.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뭐가 되겠다? 허위 추론이 되겠다. 따라서 요 문제의 대답은 허위 추론이 되겠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와 같이 긍정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 법칙이 있고 3단 법칙이 있는데 이 놈을 세 가지를 잘 사용해야만 되겠다. 3단 법칙 볼까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에서 R로 발음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놈이 유효한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 자, P, Q, R 주어진 단수 명제가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가 나오고, 자, 앞에 있는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 진리값을 T 4개, F 4개. T 2개, F 2개, T 2개, F 2개,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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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요거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냥 쓰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냥 경우의 수를 다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뭐 하겠다? Pmin Q이다의 진리 값을 찾아본다.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min R이다. Q에서 R로 가는 거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요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요것을 전제에 해당되는 놈이 가운데 있고 전제가 몇 개? 하나, 두 개죠? 요놈과 요놈이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참인 것만 찾을게요. T, 오케이. 요거 되고 요거는 안 되네. 요거는 안 되네. 요거는 안 되네. 여기는 그 다음 5번째는 되고 오케이. 요거도 오케이라고 쓸게요. 이거는 안 되고 오케이. 오케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러므로 1번, 5번, 7번, 8번 네 가지만 볼 텐데 무엇에?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볼 거예요. P이면 R이다. 이것은 어떻게 유도했지? 그냥 얘랑 비교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요 명제에 관해서 진리값들을 찾아보니까 뭐만 확인하라고? 첫 번째 보니까 T가 되었고 5번째 보니까 T가 되었고 7번째 T가 되었고 그럼 T가 되었네?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T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주어진 결론을 참인 결론으로 유도되었다. 즉 유효 추론임을 보이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마지막으로 가고 있네요. 수로 논리. 명제 중에는 값이 정해지지 않은 변수나 기체가 있어서 참 그것을 판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 이를 한번 볼까? 이거 파랗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제죠. 명제인데 명제가 되나?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명제가 처음에 아니죠. 그런데 이게 명제 중에는 여기 명제잖아요. 안에 수로 중에 어떤 문장 안에 변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참이고 어떤 경우는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명제라고 봐주는데 변수가 있었어. 변수를 x로 표현하게 되고 프로포지션 할 때 p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겠다? 명제수로라고 한다. 수로에 따라서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제 논리와 구분하여 명제 수로에 대한 논리를 펴는 방법을 수로 논리라고 얘기를 하겠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P라고 하는 변수 없이 썼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변수 X가 있어서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 있고 일 수 있겠다. 그러면 관심사가 뭘 것 같아?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거겠죠. 그래서
방정식 푸는 문제 관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x는 3보다 크다라는 수로임을 보이자. x는 3보다 크다. 수로임을 보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변수 x에 여기처럼 1로 넣게 되면 1은 3보다 크다? 거짓이겠죠? 4를 넣게 되면 x 변수니까 4에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4를 넣어서 해보니까 뭐가 된다? 4는 3보다 크니까 참을 수 있겠네? 아하,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네. 확실하긴 한데 참 거짓이 명확하긴 한데 x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명제를 수로 명제한다. x가 실수라 가정하고 요거 뭐가 될까? px라고 했을 때 px 진리값이 거짓인 x의 값을 구해볼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거짓이 제대로 하는 x를 찾으라는 이 조건이 뭐라고? x가 실수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조건은 만족하는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아닌가? 거짓인 경우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기를 x제곱은 0보다 각하는 거죠. 0보다 각하는 건데 대해서 이를 더하면 당연히 1보다 각하는 거야 되는데 그죠? 0보다 작은 그런 x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수로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는 변수의 범위를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 한정자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라는 말 수로가 있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두 가지가 있다. 수로 한정자. 수로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는 변수의 범위를 한정시켜서 하겠다. 어떻게 한정시키느냐? all 아니면 하나. 존재하기만 하는 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놈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에 대한 한정 표기법은 이렇게 표기하겠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all의 영어가 뭐야? 당연히 ALL 요 놈을 뒤집어 요 놈을 아래 위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존재한다는 단어는 뭐냐면 exist야. exist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라고? 이를 좌우로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다. exist all. 모든 x에 대해서 p of x가 만족하는 경우. 즉 우리가 식을 이용하면 항등식이냐 물어보는 거. 어떤 x에 대해서 근이 존재하느냐. 방정식 근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 p of x 수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p of x가 만족한다. p of x가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한다. 존재하기만 하면 그 명제를 전체적으로 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만족할 때만 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하여 p of x의 전체 한정자 all로 쓰면 뭐라 해야겠다? 전체 한정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전체 한정자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 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전체 집합에 속하는 모든 x가 이 p of x 식에 참이 될 때, 즉 항등식이 될 때 뭐가 되겠다? 되겠다. 전체 한정자라고 얘기를 한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x가 정수일 때 전체 집합이 정수 집합입니다. 다음 명제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해보자. 자, all이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좀 만족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정수거나 정수에 대해서 정수에 대한 그 수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는 작다. 1 넣어도 2보다 작고 3을 넣으면 4보다 작고 어떤 숫자로도 만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놈은 참이 되겠다. 자, 2번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3이다? x가 3일 때는 3이지만 x가 1이면 x에 1 넣으면 1과 3이 같나? 다르지.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x가 3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이놈은 false. 자, 모든 x에 대해서 x는 x-3보다 크다. true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존재 한정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개 이상, 한 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명제는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전체 한정자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할 때만 참인 거고, 존재 한정자는 어디 하나만 참이 되도록 하는 어떤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걸 한번 볼까요? x가 정수일 때, 요거 x제곱 x일 때 만약에 모든 x로 주어지는 명제라 1번, 2번, 여기 나와 있네. 2번, exist x 줬을 때, 자, 1번은 false야. 왜? 모든 x에 대해서 저 방정식을 만족한다? 말이 안 되잖아. x에다 0 넣으면 오케이, x 1 넣으면 오케이,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틀리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만족한다? 말이 안 맞잖아. 따라서 첫 1번 문제의 답은 false라고 대답드리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다. 2번의 명제는 뭐가 된다? 존재하기만 하면 되니까 x가 1일 때 있는 x가 0 넣으면 저 식에 만족하잖아. 0으로서 존재하네?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x가 존재한다. 따라서 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로가 p of x가 주어졌을 때 전체 한정자냐 존재 한정자냐에 따라서 이 전체의 진리값이 달라지니까 조심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수로 한정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논리적 표기를 할 때 그에 대한 명제를 서술해보자. exist. 자, p of xy가 뭔다? 존재한다. 성립하는 x가 존재한다. 라고 변수가 뭐 있죠? 봅시다. 무엇을 물어보는 거다? x만 물어보는 거죠. 요놈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p of x가 모든 x에 대하여 p of x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x에 대하여 여기까지 쓰고 p 바로 x, y가 성립하도록 하는 y가 존재한다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정을 취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부정을 취하면 뭐가 되겠다? all이 되겠다. all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면 뭐가 된다? 존재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등호랑 쓰면 되죠. p of x가 만족하도록 x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랑 같냐? p of x가 성립하는 x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모든 x에 대해서 p of x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일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p of x가 아니다라고 사용하는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죠. 29번을 보게 되면은 x는 학생은이라고 표현하고 p of x는 공부한다라고 할 때 다음 문장에 부정을 서술하고 또 부정을 논리적 기호로 나눕니다. 모든 학생은 공부한다. 모든 학생은 공부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요거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게 되면 뭐가 된다? exist s가 될 거고 not p of x가 되겠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존재한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장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논리를 공부했고, 그다음 논리 연산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수로 논리까지 공부를 했다.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롤로그라고 하는 논리형 언어가 있는데 이때 이제 앞에서 배웠던 논리와 명제를 사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보다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이와 같이 논리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혹시 프롤로그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그냥 쉽게 쭉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디지털 논리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회로, 디지털 논리에 해당되는 이런 회로를 보게 될 텐데, 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이렇게 뭐 디자인도 하고 만들어보고 할 텐데, 일단 뭐 소프트웨어 하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디지털 논리적으로 논리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and, and, 그 다음에 and, or, nor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이런 논리 합 연산이 어떻게 디파인하느냐에 따라서 불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연결할 거냐 말 거냐 true, false 것을 이용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의 기초적인 하드웨어적인 내용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논리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공부하게 될 텐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뭐 퀘리를 질문하면 거기에 관계된 데이터를 쭉 뽑아내는데 이때도 뭐가 관계되냐면 논리적인 뭐 합집합 또 이 1번 질문과 2번 질문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뽑아라. 아니면 적어도 하나에 대한 경우만 뽑아내어라. 그죠?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와 같은 논리적인 내용을 논리 연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딥러닝을 사용하다 보면 AI라든지 그 다음에 딥러닝을 사용하다 보면은 주어진 사실과 규칙을 이용해서 추론 엔진을 만들어내거든요. 추론 엔진을 만들 때 여기 때도 뭐가 된다? 추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전공 분야에서 하나씩 도움이 될 거니까 그때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이제 2장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게 되면 되겠다. 자, 오늘 수업 좀 길게 했네요. 여기까지 끝내고 과제를 한번 내야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 과제 연습 문제를 다 풀고 그것을 노트에다가 다 문제를 풉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학과 과제 제출 사이트에 이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학번 이름 쓰고 그 다음에 zip 파일로 묶어서 사진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산 수학 수업의 도어 시스템에서 과제 파트에 과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